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벽시계는 저녁 7시 53분. 무대 뒤에서는 사람들이 뛰고 객석에서는 박수 연습 소리가 들렸지요. 27번 참가자 재킷을 입은 민우는 오른손에 이미 제출한 CD를 왼손에 여러 번 접었다 편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저녁 8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곡을 바꾸면 반주도 카메라도 모두 틀어진다고 조연출이 말했습니다. 민우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종이를 접으면 다시 9년을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오디션 날, 청년은 외투를 벗고 잔업 명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분류대 양쪽에는 이미 김 여사와 최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청년 이름 위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9년 전에는 청년의 실수로 모두가 남았지만 오늘 물량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잔업표에서 이름을 뺐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청년은 공장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첫날 자기가 빼앗았던 저녁을 이 사람들이 9년 동안 기억했다가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접힌 종이를 펴서 품에 넣었습니다. 오디션 문 앞에 선 뒤 천천히 숨을 고르며 1, 2, 3을 셌습니다. 3주 전 오디션장 복도였습니다. 9년 동안 공장 소음 속에서만 노래한 민우에게 가장 낯선 소리는 다른 참가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은 사람, 반주 CD를 품에 안은 가족, 목을 푸는 사람과 김밥을 먹는 사람까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번호표 옷핀 하나도 제대로 꽂지 못했지요. 그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1년째 한다는 오복순이 핀을 빼앗듯 받아 단숨에 꽂아 주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강태수가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만 봐도 오래 노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깨로 숨 쉬지 말고 배로 받으라고 짧게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했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던 오복순도 자기 이름이 불리자 보온병 뚜껑을 닫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에서는 100명이 쳐다봐도 괜찮은데 카메라에 빨간 불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다고 했지요. 민우는 공장에서 하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첫 박자만 맞추면 그 다음은 몸이 안다고요. 처음 두 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한 손에 들고라는 가사가 나오자 어깨가 풀렸습니다. 첫 후렴에서 객석이 웃었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손뼉이 하나둘 맞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오복수는 점수는 짜게 줘도 박수는 넉넉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심사위원석에서 처음으로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바구니 한 손에 들고 세월 한 줌 등에 지고 버스를 놓쳐도 박자 맞춰 두 발로 쿵짝 걸어간다.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빈 주머니 바람도 들지.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오늘 하루 장땡이란다. 웃자 웃자 한판 웃자 주름살도 박자 맞춰. 돈은 없어도 정은 있더라. 오늘이 바로 내 잔칫날. 돌자 돌자 한 바퀴 돌자 근심일랑 뒤로 던져. 사는 게 별거냐 정부치고 살면 우리 인생 아직 청춘이다. 시장 골목 친구를 만나 따뜻한 국밥 한 술 뜨고 잘난 척 못난 척 내려놓으면 웃음꽃이 절로 핀다. 웃자 웃자 한판 웃자 주름살도 박자 맞춰. 돈은 없어도 정은 있더라. 오늘이 바로 내 잔칫날.
10시 후 좋다 오늘도 좋다. 민우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장난처럼 쥐어준 낡은 숟가락을 꺼냈다가 다시 넣은 민우는 객석을 살폈습니다. 박 반장과 김 여사, 최 기사는 보였지만 할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9년 동안 늘 늦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대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자 객석 뒤 문이 열렸습니다. 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박자를 반 박자 놓칠 뻔한 민우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세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밥은 먹었니라는 후렴에서 할머니는 웃지 못하고 입술만 꼭 다물었습니다. 민우도 카메라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끝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늦은 밤 골목 끝 작은 창문 오늘도 불 하나 켜져 있었죠. 말없이 데운 국 한 그릇에 고단한 하루가 녹아내렸죠. 나는 늘 괜찮다 웃었지만 당신은 내 등을 먼저 알았죠.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 그 말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늦은 내 발걸음 기다린 사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내 몫의 반찬을 덜어주면서 당신은 배부르다며 웃었지요. 철없는 나는 그 거짓말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버렸죠. 받은 사랑 다 갚지 못해 오늘은 이 노래를 올립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 그 말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늦은 내 발걸음 기다린 사람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따뜻한 밥 한 술 뜨세요. 오늘은 내가 기다릴게요. 태수의 예선 무대는 짧게만 나갔는데도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호흡과 음정, 시선까지 흐트러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기가 죽었지만 모니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저 사람은 노래를 다림질해서 왔다며 주름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태수는 환호보다 물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우가 가수를 10년 했느냐고 묻자 태수는 떨어지는 일을 10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제야 처음 웃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우가 넘어야 할 것은 태수의 성격이 아니라 10년 동안 쌓인 실력이었습니다. 타고 그렇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게요. 사랑한 세월은 죄가 아니니까 봄이 오면 나도 웃어볼게요.
낡은 찻잔 하나 남았고 창밖에는 꽃이 피네요. 많이 아팠던 우리 사랑 고마웠다고 말하지니다. 예선 결과 태수는 1위로 본선에 갔고 민우는 마지막 합격자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오복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우가 웃지 못하자 오복순은 보온병으로 등을 툭 쳤습니다. 자기는 시장에서 날마다 본선을 치른다고 했지요. 손님 한 명 웃기면 합격이고 반찬이 남으면 탈락인데 오늘은 텔레비전에 얼굴까지 나왔으니 대성공이라는 겁니다. 오복순은 할머니의 자주색 목도리를 보고 오래전 기억을 꺼냈습니다. 1997년 장이 끝난 뒤 팔지 못한 나물 한 바구니를 사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그 옆에서 노래하던 꼬마가 민우였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민우의 과거는 불쌍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기억하는 저녁이 됐습니다. 민우가 예선 무대에서 할머니를 객석에 앉은 채로 두고도 굳이 가리키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노래를 좋아했지만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건 싫어했습니다. 민우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점수받을 사연으로 세우지 않은 까닭입니다. 3주 뒤 방송 작가는 15살에 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 들어가 아픈 할머니를 모신 이야기라면 40초 안에 감정이 온다고 했습니다. 작가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방송 시간이 짧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줄일수록 할머니는 병든 노인이 되고 민우는 불쌍한 효자가 됐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불쌍한 사연이 아니라 자신을 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실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자신이 민우의 노래에 흉터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불쌍한 사연이 아니라 자신이 노래하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자기한테만 하지 말고 노래로 하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반응이 좋았던 예선곡 CD를 이미 제출한 뒤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기계가 멈춘 작업대에서 출고표 뒷면에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여사는 긴 문장을 잘라 후렴을 만들었고 최 기사는 터널 하나를 지나도 기억나야 노래라고 우겼습니다. 박 반장은 벽시계를 보더니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녁 8시, 처음에는 제각각이던 박수가 세 번째에 맞았습니다. 생방송 날에도 안전한 선택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예선곡은 반주와 카메라 동선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새 노래는 공장에서 한 번 맞춰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민우가 어릴 때 밥상을 두드리던 낡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민우가 버린 것까지 자기가 버리면 집에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CD를 내려놓고 접힌 종이를 들었습니다. 밴드 마스터는 코드 3개를 보더니 전주를 4마디로 잡았습니다. 조연출은 곡보다 생방송이 더 어렵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자기 악보 스탠드를 접어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첫 박자만 잡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큐시트에 27번 곡 변경이라고 적혔습니다. 태수가 먼저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선보다 더 잘했습니다. 마지막 후렴에서도 기교를 자랑하지 않고 감정을 눌러 끝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가 뜨자 모두 태수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복순도 잘해서 얄밉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우가 사람은 얄밉지 않다고 하자 복순은 그래서 더 얄밉다고 했지요. 태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악수 대신 민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길을 비켰습니다. 이제 민우에게 남은 건 태수를 흉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서툰 노래를 자기 목소리로 끝까지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빈 의자에 햇살이 들어 당신 생각 다시 밉니다.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그렇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게요. 사랑한 세월은 죄가 아니니까 봄이 오면 나도 웃어볼게요. 낡은 찻잔 하나 남았고 창밖에는 꽃이 피네요. 많이 아팠던 우리 사랑 고마웠다고 말하지니다. 돌아오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게요. 사랑한 세월은 죄가 아니니까 봄이 오면 나도 웃어볼게요. 잘 가세요, 내 사랑. 해지는 골목길에 불 하나 켜지면 늦어도 괜찮다던 그 목소리 들리네. 찬밥을 데워놓고 밥은 먹었니 묻던 사람. 괜찮다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돌아온 네가 고맙다. 저녁 8시 불 켜진 창가. 그 품이 내 고향이었다. 울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작업복 먼지 털던 작고 마른 두 손. 자주색 목도리 아래 웃고 있는 그 사람. 접어둔 나의 노래를 오늘 다시 펴주었네. 빈 의자 바라보며 목이 메어와도 당신이 지켜준 꿈 끝까지 불러볼게. 늦은 내 발걸음도 오늘은 닿을 테니까. 괜찮다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돌아온 네가 고맙다. 저녁 8시 불 켜진 창가. 그뿐이 내 고향이었다. 울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할머니 이 노래 당신께 드립니다. 저녁 8시 나 이제 돌아왔어요. 마지막 음이 끝난 뒤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손뼉을 한번 쳤고 그제야 객석 전체가 따라왔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태수가 앞섰습니다. 현장 관객 점수를 합치는 동안 진행자는 두 사람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태수는 오늘은 떨어져도 오래 남을 노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할 말을 다 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 합계는 민우가 1점 앞섰습니다. 색종이가 터졌지만 민우는 트로피를 받기 전에 태수에게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다음에는 남의 노래를 배우기 전에 자기 노래부터 접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순 씨는 객석에서 자기 일처럼 울면서도 옆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우승할 줄 알았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상 가수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최 기사가 대상 가수가 왜 왔느냐고 묻자 민우는 오늘 물량을 누가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에서는 감동적이더니 현실에서는 인원 부족이라며 웃었습니다. 박 반장은 12과 14링 상자를 내려놓고 대상 가수도 이걸 틀리면 잔업이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각인을 확인해 정확한 상자에 놓았습니다. 이제 노래로 외우지 않아도 손이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저녁 8시 민우는 국을 데우고 낡은 숟가락을 밥상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주색 목도리를 의자에 걸고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손자가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